자, 먼저 TBS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실은 이제 저도 TBS 계속 출연하고 있는데 출연료 2만 원 줬거든요. 근데 이제 출연료 2만 원 줬어요. 한 번 출연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이제 없앤다 하더라고요. 아예 이제 외부 출연자를 아예 다 정리하고 내부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그만큼 더 압박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사장 바뀌고 이러면서 압박이 더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TBS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세훈 시장 또 보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언론 장악의 큰 그림. 사실은 MBC나 KBS 이전에 TBS가 이미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TBS 상황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최진봉 교수님처럼 이렇게 잘생긴 패널을 초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왜 그러냐면 일단 올해 예산 88억 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6월 달에는 정원 20%를 감축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TBS가 언론사로는 아주 굴욕적이게도 시사 프로그램을 더 이상 제작하지 않겠다는 이런 혁신안을 내놨거든요. 사실 혁신안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시의회에 어떻게 보면 좀 조건을 걸지 않았나 하는 느낌마저 드는데요. 근데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출연료 얘기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2만 원 받다가 지금은 이제 그것도 어려워서 아예 외부 출연자를 다 없애겠다고 지금, 그러니까 출연자를 다 이제 배제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도 이 얘기 들었어요. 뭐 원고에도 얘기해서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최소한으로 방송국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이제 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송출료도 들어가야 되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 종이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하려면 들어가야 되는 프로그램의 라이센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직원들이 돈을 내서 심지어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저는 들었는데, 이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 좀 나아졌어요?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73억 원 정도의 추경을 이제 편성을 했는데 서울시 의회가 또 국힘이 다수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전액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결국은 상황이 그대로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예산 삭감은 돈줄을 죄는 거고, 돈줄을 죄는 것은 프로그램 자체의 뭐랄까요, 퀄리티를 완전히 이제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분들이 하다 보면 전문가들을 섭외를 못 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분들이 이제 제대로 된 방송을 만들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사장으로 새로 들어온 사람이 박노황 이사장이에요. 이분 오랜만에 이름을 제가 다시 들었습니다. 연합뉴스 사장했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2015년. 이분이 구조조정을 하겠다, 인적 쇄신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다면서요. 너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사람을 자르겠다는 그런 얘기죠. 너무 마음이 아픈 얘기인데, 박노황 이사장의 그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비대해진 조직을 구조조정하는 그런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제 기존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근데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기존에 계시던 시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진행하시던 분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언론노조 TBS 지부는 적은 제작비 속에서 꾸준히 제작을 해왔고 사명감으로 제작에 매진을 했는데, 이 비대해진 조직이라는 표현 자체가 현 상황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 없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 박노황 이사장에 대한 불신을 처음부터 드러내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노황 이사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박노황 이사장이 어떤 분이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이분이 왜 논란이 됐는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이사장으로 앉아서 이제 아무튼 회사의 여러 가지 그 운영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고요. 내부에서도 그 박노황 이사장에 대한 선임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친박근혜 성향의 언론인이시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5년도에 연합뉴스 그리고 연합뉴스 TV 사장에 취임을 하셨는데, 그때 취임하신 직후에 회사 간부들을 데리고 국기 개항식을 했었죠. 하면서 이제 당시 박근혜 정부의 애국 코드로 많은 여러 행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나간다는 비판을 먼저 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연합뉴스 안에는 편집인을 편집 총국장의 자리를 이제 기자들의 임명 동의를 받아서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편집 총국장제가 있는데 이것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기자들의 동의 없이 그냥 내가 임명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노조 간부에게 보복성 인사 조치를 내렸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내부에서는 그러면 이 네. 지금 박노항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뭐 반발한다든지 아니면 네.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 있으세요 혹시? 이게 서울시에서 박노항 이사장을 선임을 할 때 네. 꼽았던 이제 이 사람의 장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들 혁신안 마련, 시의회와의 소통, 네. 그리고 수익의 다변화, 즉 경영 능력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경영 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연합뉴스, TV 노동조합은 이것이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경영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불신을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BS 노조도 같은 말을 하고 있고요. 구 기자님도 박노항 이사장은 아시잖아요. 뭐 자세히는 제가 모르지만 네. 예, 조금만 알죠. 예, 근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사실 그러니까 TBS도 사실 공영방송에 속하는 미디어인데 그렇죠. 그 공영방송 미디어를 이끌고 갈 만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전혀 아니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면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친박이 아니고 사실은 박근혜하고는 국정농단 수사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대척 감옥에 지점에 있어야 집어넣은 되는데도 사람이잖아요. 불구하고 이 친박 코드에 맞는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정치적으로 보면은 친박계와의 화해를 시도한 것일 수도 네.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공영방송 무력화라고 하는 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참 재밌는 게 그 최근에 그 한겨레의 그 최일구 앵커 뭐 TBS 인터뷰 출연하시니까 했었죠. 네, 맞아 예. 맞아 인터뷰했었죠. 지금 거기가 이제 아직도 그 TBS에서 하고 계세요. 허리케인 라디오라고 하는 걸 하고 있지 진행.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인터뷰 내용 봤는데 참 이제 눈물이 나던데 그 TBS 상황이 그러니까 하루 2시간을 하는데 1시간당 뭐 9,620원을 맞아요. 2만 원. 주고 2시간 하면은 그 2만 원 채 안 되는 돈을 맞아요. 받는다는 그 돈을 거죠. 받아요. 예. 그리고 뭐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받기도 없어지는 힘들다고 거죠.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볼 때 TBS는 이제 연말까지예요. 지금 인공호흡기 달고 마지막 병상에 올라가 있어요. 생존을 위한 마지막 순간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올 말일까지 서울시 출연금 폐지 조례가 새롭게 개정되지 않으면 어쨌든 여기는 뭐 TBS는 완전히 공중분해되는 거죠. 그렇게 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러 뭐 사실은 박노왕 이사장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는 출연자들이 이제 출연하면 물도 마시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 물을 PD들이 사요. 그렇게 해서 줘요. 야, 그거는 정말 저는 이해를 못. 그러니까 PD들 입장에서 미안하게 출연자들한테 미안하게 출연료도 2만 원 주고 이러는. 근데 PD들 자기 월급 내 가지고 물을 이렇게 사 가지고 와서 그걸 출연자들한테 한 병씩 줘요. 그러니까 받는 우리는 또 얼마나 그게 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국을 완전히 고사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 너무 화가 나는데. 야, 너무 네. 비열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TBS에 이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그냥 자기 돈 내고 직원들이 돈 내가지고 그 안테나 송출료라고 하죠. 그걸 왜냐면 자기들이 자체 안테나가 없으면 거기에 돈을 주고 이제 송출하는 비용을 내거든요. 그 돈마저도 직원들이 돈을 모아서 낸다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서울시당도 그렇고 서울시당의 TBS 지킴이 특별위원회 이제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이잖아요. 네. 중심으로 해서 살릴 방안, 그러니까 주민 조례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좀 제출하고 그걸 이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서울시가 좀 움직이게 하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원래 이슈가 처음에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이슈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잊혀지잖아요. 그런 그렇죠. 잊혀지는 부분에 있어서 박주민 의원님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이제 다가오는 9월 26일까지 6개월간 이미 그때 발의를 했을 때 6개월간 이제 서명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 그리고 이제 만 18세 이상의 2만 5천 명의 서명이 모이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부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서명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게 지금 현재 대표는 그 시장이 온 뒤에 그때 바뀐 거거든요. 네. 아시는 것처럼 네. 그 전에 대표를 이제 쫓아냈다는 표현은 제 표현인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아서 스스로 사퇴를 했어요. 사퇴하고 그리고 나서 SBS에 있는 분을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낸 구조조정안이나 아니면 그 예산안 이것마저도 국민의힘에서 거부를 했어요.
오 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데려온 사람이 오세훈 시장 체제에서 임명된 사람이에요. 그 이분이 봐도 이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추경안을 냈는데 그 추경안 자체를 국민의힘 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를 했다니까. 이게 뭐 도대체 때다 싶어가지고 네. 지금 오세훈 시장이랑 그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TBS를 민영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국힘 그 서울 전략이죠. 시의원들의 네. 전략이죠. 사실 민영화하고 싶은 거예요. 네. 참 그러니까 이렇게 공적인 역할을 하는 서울시에 물론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지만 서울시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사회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걸 완전히 무력화시켜가지고 다시 정치권의 입김을 강하게 집어넣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 이제 민영화 얘기하셨으니까 네. TBS도 그렇다고 하면 YTN 이제 민영화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KBS, MBC 같은 경우에 이동관 수석 이제 임명 그 위원장 되고 아마 사장을 해임시키고 새로운 사장을 앉힐 가능성이 있고 일부에서는 MBC도 민영화 작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방송 시장의 공영방송의 민영화의 속도가 좀 붙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속도가 붙죠. 지금 그러니까 YTN을 먼저 얘기 드리면 예. 거기는 민영화 진행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매각 주관사까지 정해져 있고요. 있죠, 거기는. 그다음에 예. 이동관 후보자가 이제 방통위원장 임명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매각 공고 나오겠죠. 예, 매각 공고 나오면은 뭐 사실은 이제 민영화 수순을 서서히 밟게 되는 건데 네. 뭐 한국일보나 한국경제나 이런 데에서 뭐 욕심을 또 내고 있다고 하고 네. 그리고 뭐냐면 이제 KBS하고 MBC는 당연히 사장을 바꿉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그 KBS 이사장 그다음에 MBC의 대주주인 박문진의 이사장이 다 해임됐기 해임됐죠. 때문에 물론 재판이 가처분이나 재판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사장을 당연히 바꾸고요. 그 사장을 바꾸게 되면 당연히 뉴스룸의 간부들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뉴스룸의 간부들을 바꾸면은 당연히 논조가 달라지겠죠. 예.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의 입맛에 맞는 뉴스들을 취재 편집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명박 정권 때 뭐 MBC나 KBS가 파업까지 했잖아요. 했었죠. 예, 70일 동안. 예, 그때 얼마나 그 왜곡된 뉴스들이 그리고 참 그 보기 힘든 뉴스들이 저희들 앞에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장면을 다시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MBC나 KBS 노조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그 하면 또 국민들의 지지나 성원까지 합쳐지면은 어느 정도 저지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그럴 만한 동력이 계속 있을지 오랫동안 할 만한 동력이 있을지 사실 좀 의문이고요. 이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MB 정부 때 이동관 당시에 대변인 수석하면서 했던 행태를 보면 지금은 그보다 더 강하게 세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업그레이드고요. 예. 나쁜 걸로 얘기하면 더 나쁘게 된 거죠, 결국은. 그 당시에도 KBS 사장 정윤주 사장 몰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대법원까지 무죄 나왔거든요. 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없어요. 네. 이미 바꿔버렸으니까. 네. 맞습니다. 구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이전에도 MB 때도 파업을 하면서 그렇게 투쟁을 했었는데 그 방송국 안에 있는 언론계 안에서는 그때 우리가 그걸 겪고 나서도 어떻게 쇄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방통위, 방진이 이렇게 심의위원회까지 다 이런 견제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그 체계를 무너뜨리는 정부의 이런 모렴치한 행동들이 어떻게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나 그리고 시의회에서 좀 더 결연한 그런 투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뭐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사실 지금 현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몇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 문제가 나오고 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야당 추천 몫으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최민희 전 의원을 지금 추천을 놨는데 대통령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김현 의원이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추천을 할 거냐 말 거냐고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 노조나 이런 데서는 이제 임명하지 말고 그냥 탄핵으로 가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 왜냐면 이동관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브레이크 없는 폭주하는 기관차예요. 그걸 막아 세우려면 입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라고 하는 일부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선에서 만약에 MBC, KBS까지 사장을 바꾸고 지금 뉴스룸의 간부까지 바꾼다고 하면 총선에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까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업무를 정지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탄핵이라고 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사실 뭐
그 윤석열 정부가 거의 조중동 카르텔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 출신의 출신 인사, 그 다음에 동아일보의 출신 인사, 중앙일보의 출신 인사가 문체부 장관, 그 다음에 방통위원장, 그 다음에 좀 전에 그 방통위 권한대행을 했고 조만간 또 김효재. 언론재단 이사장으로 갈 수 있는 김효재. 그런 식으로 조중동 카르텔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종편도 사실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TV조선이 또 가장 사실 영향력이 또 크고 실제로 거기다가 사실 MBC, KBS까지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YTN도 그렇게 민영 압박을 하고 하면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사실 그 뉴스의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는 거거든요. 당연히 뉴스의 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권의 코드에 맞는 것들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사실은 그 내년 총선 결과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여론 지형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또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언론은 세상을 보는 창인데 네. 그 창을 되게 왜곡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주권자에 의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주권자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으로서도 분노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방치해뒀다가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시간 동안 저희가 정치 수다 함께 했는데요. 오늘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이렇게 함께 저희와 의견 나눠주시고 또 의견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떠나긴 했지만 이동영 작가 그리고 우리 구 기자님 그리고 최정민 군 감사드리고요. 2주 후에 또 최정민 군은 오시겠죠? 네.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의 정치수다 민서희와 함께하는 방송이고요. 민주당 서울시당은 늘 서울시당의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서울시당이 좀 더 국민의 또는 당원들의 목소리의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한테 좀 퍼날라 주셔서 이 방송을 많은 분들이 보고 민주당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애정 또 관심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든지 의견 있으면 주시면 서울시당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민주당 서울시당이 운영하는 방향에 여러분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